오늘은 현대의 플래그십 전기 SUV 아이오닉 9 블랙 잉크입니다. 신형 아이오닉 9은 25년 첫 출시 후 첫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블랙 잉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캘리그라피 트림에서 40만 원 정도 추가하게 되면 전용 내외장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항속형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 6,700만 원대인데요. 서울시 기준 보조금 356만 원을 받게 되면 실구매가는 6,400만 원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캘리그라피 블랙 잉크 트림을 시승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7,400만 원대입니다.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자면 외장 컬러의 선택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6가지, 캘리그라피 트림은 7가지, 블랙 잉크 같은 경우는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세레니티 화이트 펄 컬러로서 가장 무난한 컬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는 블랙 잉크의 특징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엠블럼이 무광 블랙 컬러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라이트 LED 방식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웰컴 라이트까지 지원이 됩니다. 모두도 다양하기 때문에 고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면부에서의 디자인은 캘리그라피 전용 파츠와 함께 블랙 잉크의 포인트가 입혀져 있는데요. 일단 기본 캘리그라피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범퍼 가니쉬와 스키드 플레이트가 블랙 컬러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버 컬러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블랙 컬러가 들어가니까 좀 더 차분한 느낌이 강조가 됩니다. 이번엔 측면부로 왔습니다. 아이오닉 9은 대형 전기 SUV에 속하기 때문에 전장은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13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3열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덩치감의 포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아이오닉 9은 공기 설계도 잘 되어 있는데요. 공기 저항 개수 0.259CD를 달성하며 경쟁 차종인 EV9과 비교했을 때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히든 액티브 플랫과 3D 언더커버, 히든 안테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블랙 잉크의 특징은 측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루프렉과 디에로 몰딩, 도어 하단 쪽의 가니쉬도 블랙 컬러가 들어가면서 엣지를 잡아줍니다. 또한 시승 차량은 풀옵션 사양이라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갑니다. 이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특화 트림인 만큼 휠도 전용 휠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1인치 매트 블랙 컬러의 휠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유광이 아니고 무광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시켜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며 285의 4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아이오닉 9의 충전 포트는 후방부에 위치하며 원터치만으로 자동 개폐가 됩니다. SK온의 110.3kW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800V 시스템으로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24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끝난 후에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또 전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은 실내외 V2L도 지원합니다. V2L 같은 경우는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릴선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릴선을 전력을 꼽고요. 오늘은 제가 전자기기를 총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서큘레이터를 준비해 왔는데요. 누르면 오! 그리고 전력 소모가 큰 드라이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전자기기를 여러 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오닉 9 후면부로 왔습니다.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심플함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상단에는 히든 타입의 리어 와이퍼가 적용이 되면서 심미적으로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방식도 스몰 큐브 타입의 픽셀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야간에서 봤을 때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랙 잉크라서 레터링이 매트 블랙이 적용이 됩니다. 캘리그라피까지는 실버 컬러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블랙으로 적용이 되었을 때 뭔가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위쪽에는 카메라 센서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퍼 아래쪽에도 블랙 잉크 전용 디자인 파츠가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탑재가 되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이 차량은 6인승 사양입니다. 3열까지 다 올렸을 때 기본 공간은 620리터가 나오고요. 3열 폴딩 시에는 908리터,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2462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우측에 지금 전동으로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원터치 클릭만으로 전동으로 폴딩이 지원이 됩니다. 폴딩되는 속도는 노멀한 것 같아요.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3m가 넘고 전장도 5m가 넘는 만큼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활용하기 좋은 차량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3열 트렁크에 들어왔을 때에는 제 기준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더라도 헤드룸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따로 조명을 안 챙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열까지 왔을 경우에는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 사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합니다. 제 기준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사실 혼자도 괜찮지만 성인 둘이서 차박을 하더라도 아주 여유로운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박을 했을 때 옵션 상태를 살펴보면 우측에는 실내 V2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실내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 진짜 닫혀요. 대박. 짠! 이번에는 아이오닉 9 블랙잉크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실내 인테리어가 4가지가 있는데요. 블랙잉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블랙 원톤 나파 가죽 하나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블랙잉크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캘리그라피에서 적용이 되는 디지털 디자인 펀칭과 함께 3D 엠보 그리고 리얼 메탈 패치까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에 보시면은 이 메탈 패치가 블랙잉크에서는 매트 블랙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파츠까지 블랙잉크 특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시트 퀴팅 파이핑도 트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캘리그라피 블랙잉크 기준으로는 심플하면서도 고급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센터 트림은 컵홀더와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차량의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6인승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센터 콘솔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꽤나 넓은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잘한 짐들을 보관하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크러쉬 패드 쪽에도 캘리그라피만의 특징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리얼 알루미늄 가니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알루미늄을 가공하기 때문에 차량마다 패턴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도 상당히 아티컬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자세히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리얼 메탈 알루미늄 가니쉬와 한 번 더 반사가 되면서 은은한 무드 조명을 완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운전석입니다. 원래 아이오닉 9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투톤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되는데요. 블랙잉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원톤 방식이 들어갑니다. 투톤이 조금 더 예쁘기는 한데 요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는 우측에 칼럼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앞쪽에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12.3인치,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운영체제는 CCNC가 들어가 있으며 이렇게 일렉트릭 비이클 창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차 중에는 시네마나 엔터테인먼트, 게임 메뉴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박이나 차크닉을 하면서 즐기기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터치 방식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비상등 버튼 이런 것들은 또 물리적인 버튼으로 빼놔서 이 정도면 사용성이 좋은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조 시스템 아래쪽에는 C타입의 충전 단자가 총 3개가 있는데요. 무려 100W 충전 속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은 패밀리카로 사용을 많이 하는 차종인 만큼 조수석 앞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존재합니다.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앞쪽의 수납 공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가죽의 사용 빈도가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앞쪽에 도어 캐치 쪽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와 함께 이렇게 메모리 시스템 버튼이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 버튼들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현재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둔 상태인데요. 이 도어 트림 안쪽에 직접 발광식으로 나오는 타입인데 운전자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번 더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무드 조명 형식으로 느껴집니다. 이것도 야간에 봤을 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블랙잉크 특징은 한 번 더 있습니다. 일반 트림 같은 경우는 반투명 형식의 도어 포켓이 있는데요. 블랙잉크는 이렇게 그냥 불투명한 패널로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아이오닉 9은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보스 오디오 사운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스피커가 14개가 들어가면서 외장 앰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닉 9 블랙잉크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 컬러가 톤 다운을 한번 시켜줘서 차분한 느낌이 들고요. 또한 소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루프부터 필러 가니쉬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바이오 스웨이드 내장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촉감도 부드럽긴 한데 눈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고급집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오닉 9 블랙잉크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6인승 사양의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도 최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꽤 많은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췄을 때 레그룸은 2뼘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휠베이스가 긴 대형 SUV라서 그런지 공간면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상태를 살펴보면은 전방에는 이것도 이제 기본은 아니긴 한데 옵션으로 모니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부터 넷플릭스 등등 이런 영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있으면은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백 포켓과 함께 100W 충전 속도를 자랑하는 C타입 충전 포트도 이렇게 시트 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열선은 물론이고 통풍까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완전한 풀옵션 사양인 거죠.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는 두구의 컵홀더와 함께 수동 방식이긴 하지만 선스크린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옵션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아이오닉 9 블랙잉크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사양은 항속형 AWD 사양입니다. 아이오닉 9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항속형 EWD, 제가 타고 있는 항속형 AWD, 마지막으로 성능형 AWD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트림의 차이점은 주행 가능 거리와 출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에 항속형 AWD 같은 경우는 전륜에 66kW 구동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 503km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의 배터리는 43%가 있고요. 그랬을 때 공조 시스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기준으로 210km를 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공조 시스템을 끄게 되면 최대 244km를 갈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 9의 첫 주행 감각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차가 진짜 여유롭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대형 SUV다 보니까 전고도 높고 그에 따라 시트 포지션도 살짝 높은 편인데요. 근데 이러한 시트 포지션이 오히려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전방 시야가 쾌적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 D3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그리고 룸미러 쪽에 보시면은 물리적인 미러 말고도 이렇게 디지털 센터 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트림부터는 들어가진 않고 상위 트림을 가야지 들어가는 옵션인데요. 이 디지털 센터 미러도 D3와 마찬가지로 우천시라든지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조금 더 시야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와, 이게 플래그십은 이러한 디테일이 다릅니다.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차폐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어 몰딩과 퀄리티와 요 윈도우의 접점이 되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외부 소음을 잘 차단을 해준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침 또 바로 옆에 스타리아 지나가고 있는데요. 스타리아는 이게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좀 시끄러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소음이 잘 안 들립니다. 진짜 조용해요. 아이오닉 9은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1열과 2열에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중접합뿐만이 아니라 도어 실링의 마감과 소재가 좀 플래그십다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옆에 이렇게 포터 지나가는데도 와, 진짜 조용합니다. 진짜 MBH는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들 중에서 가장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도 21인치 사양임을 감안한다면 조용한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 크랙 있는 구간을 진행했을 때 노면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이 캐빈룸까지 많이 울려 퍼지지가 않습니다. 하부 방음도 최근에 타봤었던 전기차 중에서 가장 조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아이오닉 9은 플래그십이긴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미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처럼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 감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헐적으로 포트홀, 땜빵 구간 거의 뭐 오프로드거든요, 여기가. 자잘자잘한 잔진동 그리고 큰 충격을 정말 효과적으로 서스펜션에서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 승차감이면은 거의 에어서스에 준하는 편안함이거든요. 그래서 에어서스가 막상 들어가 있지 않기는 하지만 뭔가 불만 있는 정도의 하체 감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보일진 모르겠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말도 안 돼요. 전류는 46 psi, 후륜은 47, 48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하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으로 넣으신다면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요 센터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은 터레인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참고로 AWD, 사륜구동 사양에만 들어갑니다. 터레인 같은 경우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이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니까 이 픽셀 라이팅이 쫙 변하면서 계기판도 멋스럽게 변하는데요. 사이드 볼스터가 자동으로 공기가 팽창하면서 운전자를 꽉 잡아줍니다. 오, 이 시트 포지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현재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강하게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낮춘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아, 근데 초반에는 살짝 차가 무겁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적정 속도 이상부터는 무게발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시승 차량 조합이 공차 중량이 약 2.6톤이고요. 총 중량은 3톤이 넘습니다. 자동차가 3톤이면 진짜 무거운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초반의 담력은 전동화 파워트레인 치고는 조금 여유롭게 반응을 해줍니다. 하지만 금세 속도가 올라가면서 오, 이거 너무 파워풀해 라고 느껴지는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 중인 아이오닉 9 항속형 AWD 사양 기준으로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308마력의 61.7토크의 힘을 보유합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뭐 부족하지 않은 숫자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리더라도 오, 이거는 진짜 고속을 쭉 달리고 싶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가속감입니다. 근데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요소가 뭐냐면 지금 제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로 설정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뭔가 액티브하지가 않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그럼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끄고 다시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오닉 9은
편안한 플래그십 대형 SUV라서 그런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더라도 다이내믹하진 않습니다. 시종일관 조용하고 편하네요. 아이오닉 9은 110.3kW 대용량 NCM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용량이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게 되면 출력도 좋아지는데 출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힘 또한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모드도 총 0, 1, 2, 3 마지막으로 아이페달까지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페달 모드 같은 경우는 원페달 드라이빙에 해당하며 브레이크를 별도로 밟지 않더라도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마침 지금 신호 걸렸거든요. 아이페달 모드이고 이제 정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페달에 발을 뗀 것만으로도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 주행을 했을 때 레벨 2 정도가 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아이오닉 9의 조향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캘리그라피에 블랙 잉크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입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후방 뷰, 프런트, 리어, 탑뷰 같은 경우는 조향을 했을 때 핸들 바퀴가 어디로 꺾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간신히. 저 차량이 차도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붙어서 주차를 했더라면은 아마 제가 후진을 한번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오닉 9은 플래그십 대형 SUV에 속하기 때문에 전장이 5060mm가 넘고 휠베이스도 3.1m가 넘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다 보니 조향감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날렵하고 샤프하진 못합니다. 그래도 뭐 한번 후진했다 가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일상 영역에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아이오닉 9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아직까지 스포츠 모드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핸들을 틀면 나름 탄탄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코너가 굽이주면 굽이질수록 살짝의 롤링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대형급의 키가 큰 SUV라서 어쩔 수 없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21인치 휠이 최대한 좀 버텨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제가 늘 같은 코스로 주행을 하는데요. 방금 코너 구간을 대형차로 갔을 때 웬만한 큰 차들은 롤링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아이오닉 9은 그래도 큰 차 중에서는 비교적 날렵하게 코너를 탈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하체는 안락함과 패밀리 지향성이긴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서 올라오는 신뢰도가 좀 더 좋아져요. 그래서 핸들을 꺾으면 꺾을수록 이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급조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핸들을 틀었을 때 프론트와 리어가 조금 따로 놀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전장도 길고 휠베이스도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살짝은 아쉽네요. 반대로 한 번 더 급조향 했을 때 이 차량은 스포츠 주행을 하면은 아쉬움이 있는 하체 세팅이구나 인 게 느껴져요. 물론 이렇게 대형 차량으로 와인딩을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죠. 하지만 주행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조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면의 추종 능력이 살짝 아쉬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왼편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와 가감 속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 그리고 고속도로 유지 보조 2와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은 플래그십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갑자기 피치 못한 사고 그런 게 났을 때 알아서 자동 제동까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현재는 약간의 곡선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가 최대한 차량 중앙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만 벗어나도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스템은 되게 정밀하게 잘 알아서 가줍니다. 그리고 전방에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경고 문구가 떴는데요. 그립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이오닉 9에는 AI 어시스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어 기반까지 습득이 된다라고 합니다. 나 더워. 공조와 통풍 시트 설정을 변경할게요. 내가 에어컨을 틀어줘, 뭐 통풍 시트를 틀어줘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제어를 잘해준다라고 느껴집니다. 아이오닉 9이 좋을까? 기아의 EV9이 좋을까? 아이오닉 9과 기아 EV9은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의 최신 전기차 기술을 적용하여 주행거리와 성능이 뛰어나며 실내 공간이 넓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반면 기아 EV9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의 사용에 적합합니다. 두 차량 모두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 입력된 값에 따라서 실행하는 음성인식하고 다르게 진짜 그냥 쓸만한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아이오닉 9 항속형 AWD 21인치 사양으로서 복합 전비는 4.1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약 85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이고요. 고속 주행을 8? 막히는 주행 2? 8대2 정도 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전비는 5.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의 전비를 따졌을 때 제가 앞자리가 5가 나오면은 그래도 전비가 잘 나오는 차량이다 라고 저만의 기준점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차도 크고 무겁고 솔직히 전비를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기에 4륜구동 사양이야. 그럼 더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5.6km면은 꽤나 선방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이번에는 아이오닉 9 블랙잉크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주행하면서 이 아이오닉 9의 2열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는 21인치 사양입니다.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여기 뭐야, 이거 에어소스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구름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컴포트하고 소프트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다만 오늘 제가 시승 중인 시승차가 타이어 공기압이 좀 높아요. 근데 높은 공기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인치 사양인데 이 정도면은 진짜 압도적인 승차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1열 승차감도 너무 편안하긴 하지만 휠베이스가 3.1m가 조금 넘습니다. 보통 휠베이스가 큰 차량들은 그 중간에 있는 시트가 가장 편안하거든요. 제가 상석이라고 볼 수 있는 2열에 탑승을 해서 그런지 거의 뭐 잠이 옵니다. 그 정도로 편안한 하체를 지향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최저 19인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9인치 사양이었으면 좀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21인치 사양도 너무 편안하긴 하지만 방금처럼 방직턱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약간 조금 탄탄한 그 편안함 속에 탄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기술 위에서는 주파수 감음형 쑥업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특정 주파수에 의해서 부드러운 곳은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고 와일드한 곳은 조금 단단하게 반응을 해줘서 그 승차감의 격차를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또 약간 오프로드스러운 노면 상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통 저러한 자갈밭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자잘자잘한 충격이 캐빈룸에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 잔진동들이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확실히 이러한 주파수 감음형 쇼급쇼버와 함께 편안한 하체 세팅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지 되게 편하네요. 진짜 편안합니다. 거의 뭐 진짜 그냥 자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최근에 조금 승차감이 약간 다이내믹한 차량들을 타서 그런지 모르게 너무 편안하네요. 내리기 싫을 정도로 편안합니다. 짠! 이번에는 아이오닉 9 3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2열을 제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약간 무릎과 이 시트백이 붙어서 가는 수준이고요. 헤드룸은 그래도 제 기준으로 한 뼘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최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지원이 됩니다. 꽤나 3열 시트 치고는 리클라이닝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안 좋은 노면과 함께 방직턱을 넘어보겠습니다. 어머! 방금 방직턱은 사실 높이가 좀 많이 높은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제가 2열에 앉았기 때문에 야, 이거 내리기 싫다, 이대로 그냥 영상 끝내고 싶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근데 3열은 솔직히 말해서 2열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 엉덩이 옆에 이제 뒷바퀴가 있거든요. 휠하우스가 있잖아요. 보통의 승차감들은 휠 베이스 안쪽에 있을수록 편안한데 3열, 아이오닉 9 3열 같은 경우는 뒷바퀴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방금처럼 고저차가 높은 방직턱 구간에서는 조금 다이내믹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시승 차량 기준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후륜이 지금 47 psi예요. 장난 아닙니다. 공기압이 엄청나게 높다는 점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19인치가 아닌 21인치 사양입니다. 그리고 3열이 있는 SUV 중에서는 아이오닉 9은 그래도 비교적 승차감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이제 3열을 우겨 넣은 중형 SUV들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정말 안 좋은데요.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대형급이다 보니까 2열에 비해서는 당연히 안 좋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탈만한 수준의 3열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3열의 옵션 상태를 살펴보니까 나름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C타입 충전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휠하우스가 있기는 한데 이 앞쪽에 약간 팔을 거칠 수 있는 약간 팔 거치대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마다 다르긴 하지만 3열이 있는 SUV 잘못하게 되면은 시야 개방감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쿼터 글라스도 조그만 경우가 많고 또 파노라마 글라스도 뒤쪽까지 안 와서 좀 개방감이 아쉬운 차량들이 있었는데 아이오닉 9은 3열에 탑승을 하더라도 밀폐된 느낌이 없습니다. 쾌적한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뭐 폐쇄 공포증 그런 거 있으신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에어벤트는 2열과 동일하게 이렇게 루프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오닉 9 블랙잉크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프렁크는 AWD와 EWD 공간이 조금 다른데요. 현재 이 차량은 AWD 사양으로서 52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잘한 짐을 보관하기 좋아 보입니다. 아이오닉 9의 에어백은 총 10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KN캡에서 1등급, 미국 IIHS에서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 유로엔캡에서는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에어백 제어 장치 관련, 데이터 커넥티비티 유닛, 통합 충전 장치, 고전압 배터리 3웨이 밸브 관련으로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닉 9 블랙잉크 어떻냐? 단순히 덩치가 큰 전기 SUV가 아닙니다.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긴 주행거리와 V2의 사용성, 패밀리카로서는 넓은 실내 공간과 정숙성, 편안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블랙잉크 사양 같은 경우는 기존 아이오닉 9의 고급감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